연령대를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. 하나는 초5, 다른 하나는 초2인데요.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. 남기정입니다. 백쇼입니다. 오늘은 여름방학 때 시간표 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방학이 되면은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그 시간 공백이 생기잖아요. 그 시간 공백을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라면은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령대를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. 하나는 초5, 다른 하나는 초2인데요. 저는 초5를 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주중을 5가지 월, 화, 수, 목, 금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. 이때 저는 두 사이클로 묶었어요. 월, 수, 금 사이클 그리고 화, 목 사이클로 묶었는데요. 월, 수, 금에는 뭘 하냐? 이거의 주인공은 수학학원입니다. 화, 목에는 영어학원이 이제 학원 중에 주인공이에요. 그리고 매일같이 병행되는 것은 예체능이에요. 예체능은 태권도 아니면 악기다. 이런 식으로 구성을 기본적으로 해왔고요.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. 월수금 사이클 때 어떻게 할 거냐? 일단은 기상 시간은 8시입니다. 8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데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냥 안 먹어요. 이미 예전에 읽었던 영어책을 오디오북으로 듣던가 아니면은 영어 영상을 시청하면서 아침밥을 먹습니다. 씻기도 해야겠죠.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씻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아버님 출근하시면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시간 이렇게 잡았고요. 9시부터는 뭐 하냐? 수학학원 가는 시간이 10시거든요. 9시부터 수학학원에 가기 전까지는 수학학원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고 검토합니다. 그리고 이번 숙제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. 이동할 때에는 역시 예전에 읽었던 영어책 오디오북 같은 거 읽어주면 좋습니다. 짜투리 시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고요. 10시가 되면 이제 수학학원에 도착을 하죠. 그리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요. 그 다음에 12시가 되면은 밥을 먹어야죠. 점심 식사 시간인데요.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전에 읽어봤던 영어 오디오북 듣던가 아니면은 영상 보면서 먹으면은 됩니다. 그럼 1시부터 2시까지 뭘 하냐? 영어책을 읽습니다. 자기 수준에 맞는 거, 자기가 재밌는 거를 읽는 것이 키포인트다. 2시부터는 뭘 하냐? 그 다음날 있을 영어 학원에 대비해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. 2시부터 3시까지 숙제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3시가 되면 뭐 하냐? 태권도 하러 가야죠. 그리고 태권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요. 놀이터 이런 거 잘 활용해주면 좋아요. 이렇게 노는 거고 5시 반이 되었다. 그러면은 한 30분 동안 또 영어 숙제를 마저 다 합니다. 이제 영어 학원은 2시간으로 세팅을 했거든요. 수업 듣는 시간이. 그럼 1시간 반 정도는 숙제를 한다. 전날에 하는 거죠. 당일치기 위험해요. 자, 그리고 6시가 되었어요. 6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? 저녁 식사를 해야죠.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합니다. 이때는 뭐 영어 음원 듣기, 영상 보기 no. 가족과 소중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.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란도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고요. 그리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7시가 되면 뭐 하냐? 30분 동안 산책을 합니다. 소화도 시킬 겸 이렇게 산책하고 아니면 시간 좀 더 남는다. 오늘은 산책이 뭐 좀 힘들 것 같아. 비가 와. 그러면은 뭐 악기 갖고 노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7시 반이 되었다. 8시까지 뭐 하냐?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면은 집에서 노래 들으면서 그냥 노는 겁니다. 아까 한 3시부터 5시 반까지는 친구들과 놀기가 있는데 이 노는 거는 태권도하고 노는 거는 가급적 밖에서 뛰어노는 걸로 해주시면 좋아요.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명목상으로는 공부 시간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그 틈틈이 아이들과 뛰어놀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많거든요. 노는 시간이 섞여 있는 거예요.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따로 책정을 해줘야 된다. 분출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노는 시간으로 낮에 노는 시간을 가져가고 저녁 때 저녁 먹고 살짝 노는 시간은 집에서 그냥 평온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기. 8시부터 9시까지는 뭘 하냐? 한글책을 읽습니다. 이때부터는 8시 이후부터는 자극적으로 노는 거는 좀 비춥니다.
왜냐? 이 각성이 너무 많이 되면은 잠이 막 잘 안 와요. 한글 책을 읽으면서 평온하게 약간의 이제 긴장도 늦추고 차분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가는 거다. 책 읽는 시간에는 좀 각성이 돼요.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더 차분해진다 하는 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결과로. 그래서 차분함을 줍니다. 잠도 솔솔 잘 거예요. 이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잠자리 독서라는 게 있기도 하는 건데, 이런 식으로 8시 이후부터는 저자극 이런 거 중심으로 해주는 게 좋다. 특히 한글 책 읽기는 이 시간을 뭐 과학 관련된 책이나 사회 관련된 책을 읽어서 과학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 요거를 갖추게 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책이라는 게 상당수가 이제 저기 과학이랑 사회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책 읽기 시간 자체가 과학사회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뭐라냐? 일기 5줄 쓰고 자는 겁니다. 5줄 이상 쓰고.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, 재밌었던 일, 인상 깊었던 일 이렇게 쓰고 자는 건데, 영어랑 한글 일기 쓰기를 격일로 해주시면 좋아요. 하루는 영어로 쓰고 하루는 한글로 쓰고 이렇게 퐁당퐁당 해주시면 좋다. 그래서 자기가 적어도 맨날 하는 것들은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월수금 사이클은 이렇게 가져간다. 이 화목은 영어 학원에 가는 날이에요. 1시부터 3시까지 수학 숙제를 합니다. 많은 학원들에서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시간을 투자해야지 할 수 있는 수학 숙제 뭐 이런 걸 내줘요. 그래서 2시간 수업을 들으니까 2시간 수학 숙제를 한다. 5시 반이 됐다. 그럼 8시까지 뭐 하냐? 영어 책을 읽습니다. 주로 권장드리는 거는 좀 쉬운 거, 자기 수준보다 좀 쉬운 건데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, 부담 없이 후루루루 쭉쭉쭉쭉 읽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9시부터는 일기 5줄 이상 쓰고 잔다. 일단은 시간을 배치한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영어책 그리고 한글책은 하루에 1시간씩 꼭 읽는 거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1시간씩 영어책 1시간, 한글책 1시간 꼭 읽는다. 이런 거고,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둔 건 뭐냐? 학교 다닐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아이들과 놀기. 이 시간을 따로 좀 책정을 한 거다. 예체능 시간이랑 같이 병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약간은 좀 전형적인 거이기 때문에 가정 환경에 맞게 다 조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어쨌든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딱딱 정해놔가지고 30분이면 30분 막 이렇게 정해놨지만 사실은 현실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. 변수가 되죠. 너무 많고 그랬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요거를 판단해서 좀 조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? 몰입과 재미 요걸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. 책 읽기가 몰입이 됐다. 그래서 딱 봐도 얘는 지금 무아지경이야. 그러면 그 뒤에 거 싸그리 빼갖고 딱 빼 오늘은 빼 책 읽기 냅둬 이렇게 해주는 거죠. 놀았어요.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어떻게 아다리가 딱 들어맞아갖고 그 잘 놀 수 있는 조합이 딱 되는 날이 있어요. 멤버가 딱 좋은 날이 있어요. 놀고 싶다고 해서 다 그 멤버로 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이럴 때는 그냥 놀아, 그냥 뒤에 거 좀 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몰입이 되고 재미가 있다 하면은 그 활동을 더 한다. 근데 큰 틀은 영어책 1시간 읽기, 한글책 1시간 읽기, 그리고 뭐 학원 다니기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, 하루에 한 2-3시간 정도는 이 약간은 예체능 겸 노는 활동을 넣는다. 요거가 기본 틀이다. 이제 이거는 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이 뭐 집중을 하고 싶다고 집중이 되는 게 아닐 때가 많고,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다고 해도 재밌게 안 놀아질 때가 많아요.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된다. 이런 사고관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.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말씀드리고요. 영어 학원은 주 3회 월수금에 배치를 했고요. 그리고 수학 학원은 주 2회 화목, 그리고 이제 태권도라든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주 2회 화목에 배치를 했습니다. 월수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8시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 9시부터는 이제 학원 갈 준비를 해야 돼요.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이것도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가방에 있는 모든 거를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, 아이가 스스로 챙기는 것도 그게 배움이기 때문에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어디다 좀 붙여놓으면 좋아요. 영어학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. 이 리스트 같은 거는 뭐 아이가 쓰는 건데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챙겨 주셔야죠. 그래서 벽이나 어디다 딱 붙여놓고, 저는 왜 이 글로 쓴 리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나이 때는 이 글 쓴 거와 나의 행동 또는 나의 삶과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. 글이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구나, 이런 거를 이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아이가 일정 부분 챙겨갈 수 있도록.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고요.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나이 때는 뭐 이머전 교육해서 좀 영어를 영어로 배우고 좀 재밌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이 보는데, 가끔씩 보는데 아이들끼리 학원 공부 딱 끝나고 놀기를 좋아해요. 친구들 만났으니까 친해지고 하는데 이제 그 수업 끝나고 바로 헤어지면 아쉬우니까 요게 가능하면은 한 30분 정도 학원 옆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요런데 그냥 부모님은 그냥 좀 보시고 애들 위험하기만 안 하게 하고 아이들끼리 알아서 놉니다. 어떻게 노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재밌어 해요. 뭘 하는지도 모르겠으나. 그래서 그거만 한 30분 정도, 길지 않고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 이제 밥 먹게 되는 거죠. 이제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분위기가 약간 떠 있을 수가 있어요. 아이 하다가 조금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책을, 네가 좋아하는 책 읽어라, 그렇게 하고. 또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게 독서 자체가 공부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공부에서 쉬는 시간의 개념으로 아이들이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약간 공부라든가 좀 어려운 거 앞뒤로 좀 넣는 그런 배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2시부터 독서 마음대로 읽어라 1시간 동안. 그런 다음에 3시부터는 이제 영어 학원 숙제를 합니다. 오전에 영어 학원 다녔는데 그러면 기억에 좀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숙제하기는 수월합니다. 그래서 숙제를 하는데 전 2시간을 잡았고요. 이제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숙제하는 거 보면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. 이제 하다가 뭐 딴 생각도 하고 좀 물도 마시고 이런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넉넉하게 2시간을 잡았고요. 그리고 이제 숙제를 했으니까 숙제를 완성을 하면 그때는 네가 좋은 책을 읽어라. 그래서 이 책 읽는 게 무슨 벌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씹는 거 끝나고 약간 좀 쉬는 시간 같은 느낌. 그렇게 지금 좀 짜놨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6시가 되면은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 거죠. 식사가 끝나고 7시, 저녁 7시가 되면은 요때는 이제 영어책 읽는 시간. 요때는 모든 가족이 같이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가족은 책 읽는 시간이구나. 그래서 이제 영어책을 1시간 정도 읽고 8시부터는 영상을 시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육 영상 주로 시작하면 좋은데 꼭 그 교육 영상이 아니라 가족끼리 같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시작하면 요때는 어떤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상을 같이 시청하기 괜찮은 거는 시청해도 좋다고 봐요. 근데 전제는 같이 봐야 돼요.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제 9시가 되면은 이제 취침 준비하고 이제 책 읽어주면서 잠에 들 수 있도록. 화목 같은 경우는 똑같은 루틴을 가져가는데 2시부터는 이제 태권도라든가 약간 물리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잡았어요. 변수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. 방학 때 이렇게 짰다고 하더라도. 네네. 그랬을 때 요것만큼은 꼭 루틴으로 가져갈 거다. 숙제 마무리하기를 하면 좋을 거라고 좀 봐요. 제가 이제 학원 이제 아이들을 좀 보면은 학기 중에는 숙제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. 뭐 학교에서 뭔가를 좀 같이 만들어야 되고 뭔가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못했다.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근데 방학 때는 그게 적기 때문에 방학 때만이라도 좀 숙제를 완성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습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루에 많으면 한 3시간? 그다음에 적어도 2시간은 책 읽기가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. 네. 근데 다른 아이들 봤을 때 책 읽기를 이 정도로 즐기지는 않거나 네. 아니면 막 억지로 부모님이 시켜야 이 정도 시간을 좀 채울 수 있거나 다른 관심사가 많은 아이거나 이랬을 때 네. 부모님이 어떻게 지도해주면 좋겠는지 또는 뭐 다른 활동을 넣는다면 다른 거는 뭘 넣으면 좋을지. 저는 이 스케줄을 짜면서 생각한 게 이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가 독서 자체를 자율 독서라고 치면 독서 자체를 즐거운 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뭐 친구들이랑 깔깔거리면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.
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거가 많게 되면 아마 책을 차분히 앉아서 읽긴 좀 어렵겠죠. 그래서 환경 자체가 좀 조용하게 책을 주로 읽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서관을 활용하고 싶어요. 도서관에 가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굉장히 많고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류라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 읽는 거는 저는 뭐 제가 제안은 하겠지만 아이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같은 책을 계속 읽거나 뭐 공부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책을 읽는다.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장려를 하겠어요. 그거는 자유니까. 그 책 읽기라는 것이 이제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. 근데 그래도 책 읽기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미래를 좀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잘하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일정 부분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뭐 공부 계획은 아니고 아이의 계획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겠어요. 그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좀 놀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이제 대인 관계가 좀 강하게 돼서 앞으로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걸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포인트를 맞추겠어요.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는 방학 동안에 좀 하면 좋은 활동. 그게 뭐냐? 캠핑 가기. 이 캠핑 가서 같이 요리도 해먹고 곤충 채집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잠자리채랑 그 곤충 채집 토공 같은 거 갖고 가서 곤충 채집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낚시 같은 거 이런 거 가도 좋거든요. 같이 이제 잡고 허탕 치면 그 라면에 끓여 먹고 이런 거 하면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. 이것도 이제 또 배우는 거거든요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박물관 같은 데를 가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. 예술의 전당 좋아요. 전시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이용하면 좋다. 그리고 국악 같은 거 공연 같은 거 많이 좀 보면 좋다 생각하거든요. 국악 공연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짜가 많아요. 알아보시면 돈 주고 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굉장히 막 엄청나신 그 정평이 나신 분들이 하는 공연인데도 공짜 공연 같은 게 알아보면 꽤 많거든요. 그런 거 뭐 들어보면 좋다. 시간표를 짜주신 거를 전부 다 뒤엎을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네네. 워킹맘이시라면 보육의 형태로 뭔가 맡길 만한 곳도 찾으셔야 되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워킹맘이시라면 그랬을 때는 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? 뭐 영어 도서관 이런 데를 좀 오래 있게 할 것 같아요. 믿을 만한데 그 선생님한테 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영어 도서관 이런 데 이제 있는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할 것 같고요. 태권도 이런 데 좀 오랫동안 있도록 할 것 같아요. 태권도에서도 뭐 캠핑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영어 도서관이나 그 태권도 요거 좀 늘려서 가져가도록 할 것 같아요. 뭐 논술 학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꼬맹이들이죠. 꼬맹이들부터 책 읽고 그 책 읽는 거에 대한 어떤 활동, 뭐 짧게 글을 쓴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책 읽기가 주가 되는 그런 교육 환경에 보내도록 하겠어요.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워킹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워킹맘들인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막막한 감이 있으실 건데요. 일을 하시면서도 그런 아이들의 모든 학습이나 생활 같은 거를 다 챙겨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.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뭐 상당수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알더라고요. 부모님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나를 신경 써줬다. 이걸 알거든요. 그래서 그 정신을 배우는 것 같아요. 열심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. 뭐 물론 흡족하지 않으면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. 이 정신을 애들이 말을 안 해도 배운다. 그래서 멋지게 하고 계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여름방학 때 어떻게 시간표를 짜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? 감사합니다.